자, 안녕하세요. 북스문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어, 구한말 관련된 내용을 진행을 할게요. 먼저 이제 흥성대원군 관련된 내용을 보죠. 흥성대원군 관련된 기출문제는 지금까지 거의 안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앞으로 나올 것은 좀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수능이라든지 한능검이나 그런 데서는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본 문제, 흥성대원군 주제에 관련된 문제는 안 나왔지만 예전에 이제 비변사 허파와 관련된 내용이나 아니면 뭐 대전해통, 육전조대 이런 것들은 좀 기출에 언급됐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그 기출에 관련된 내용들은 좀 눈여겨봐주실 필요 있겠죠. 자, 이게 뭐 내용을 보면 이제 흥성대원군인데 흥성대원군은 이제 대원군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왕의 아버지를 대웅이라고 지칭하잖아요. 근데 되게 왕의 아버지들은 왕이었어요. 근데 왕의 아버지인데 왕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아닌 사람들이 조선시대 때 네 명이 있었어요. 되게 이제 반개혈통에서 이제 와서 왕이 됐던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왕이 아니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보면 뭐 덕홍대원군 선조의 부친이죠. 정원대원군 인조의 부친. 그 다음에 철종의 부친이었던 정계대원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종의 부친이었던 흥성대원군 이렇게 있는데 앞에 세 사람은 자기 아들이 왕이 되면서 이제 추용된 거고 뒤에 있는 사람은 이제 살아있을 때 왕이 됐던 거죠. 그래서 앞에 세 사람은 이제 죽은 다음에 왕이 됐던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조선 역사상 이제 살아있었던 그 대원군은 흥성대원군이죠. 흥성대원군. 자, 흥성대원군은 그 당시 이제 신정항우라는 사람하고 친했어요. 신정항우 조씨와 친했는데 이 신정항우 조씨는 풍양 조씨 집안이죠. 그리고 이제 호명세자의 부인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철종이 죽으니까 아들 없이 죽으니까 이제 신정항우가 친했던 그 고종이 이제 그 옆에서 있어가지고 짝짝꿍 해가지고 자기 아들이었던 두 번째 아들이었던 이 고종을 즉위시키죠. 첫 번째 아들이 있는데 나이가 많다 해가지고 두 번째 아들을 즉위시켜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원군이 이제 뭐냐면 그 정권을 장악하죠. 그래서 겉으로는 신정항우의 이제 뭐냐면 왕후의 수연천전처럼 보이지만 실제 정치는 대원군이 한 10년 동안 정치를 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내적으로 보면 이제 대원과 정치는 그 당시 안동 김씨 세력들이 강했으니까 삼도 세도 정치 가문들 좀 약간 그 힘을 약화시켜야겠죠. 그리고 이제 삼정의 물량과 농민봉기를 좀 안정화시키고 그 여파를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전제 왕권을 강화해서 왕권 강화 정책을 이제 했다. 그다음에 이제 그때 해양에 이항선이 많이 출몰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항선 서해 외도의 크기가 조선에 비해 크고 모양이 좀 이상하잖아요. 철선이죠. 그래서 모양이 이상하게 생겼다 해가지고 이항선이라고 해요. 자, 이배들은 이제 보통 통상을 목적으로 해갖고 자주 출몰했는데 조선에 와서 통상욕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하지만 실제로 대포나 장충 같은 이 무장한 전함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기록해 보면 이항선을 확인한 그러니까 이제 통상을 요구했던 나라가 영국이죠, 영국. 그래서 영국이 이제 먼저 통상을 요구했다. 그래서 로드 아머스트 호가 통상을 요구했다고 그래요. 그 목적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통상을 요구했던 게 뭐냐면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저지하게 한 거거든요. 그 영국은 우리나라 자체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그 이 러시아가 남아올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기득권을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통상을 요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통치제 재정비를 볼게요. 먼저 국내 정치를 좀 볼게요. 국내 정치.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정치 개혁을 먼저 보는데, 이때 이제 안동 김세혁들이 이제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안동 김세혁을 몰아내고 당파나 지역, 신분에 관계없이 능력 있던 인재를 등용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 주로 안동 김세혁들을 이제 제거하려고 능력 있던 인재를 등용했다.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용을 보면 어, 안동 김세혁들이 아직까지는 좀 있었어요. 네. 그리고 다만 이제 남인, 북인 이렇게 이제 이런 세력들이 증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또 특징이 뭐냐면 믿을 것은 이제 뭐냐면 필주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정치인과를 만졌죠. 그래서 이제 종신 세력들 강화시켰는데 이거 원칙적으로 안 되죠. 왜냐면 그 조선은 종친불사해가지고 종친불사해갖고 이제 왕을 기준으로 해갖고 10대까지는 그 뭐냐면 정치 못하게 돼 있어요. 대원군도 원칙적으로 정치에 관여해서 안 돼요. 이 사람도 종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안 되지만 개입을 한 거죠. 예. 자, 하여튼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요거죠. 비변사 권한을 축소해서 의정부와 상군부 기능을 부활시키고 정치와 군사를 나눠 맡겠다. 그 의정부는 이제 행정권을 갖게 되고 상군부는 군사권을 갖는 이런 이제 조치를 취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의정부 비변사 자체를 폐지시켰죠. 요게 예전에 기출 관련된 내용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볼 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이제 조선의 법전을 정리했죠. 예, 이게 대전해통하고 육전조대요. 요것도 예전에 공군의 기출문에 언급됐었어요. 대전해통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19세기 때 세도 정치에 이제 모순을 해서 여러 가지 밀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한 조치들을 여러 이제 법령으로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정리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조선 최후의 법전이다. 그리고 이제 03년도의 기출을 보시면 대전해통 관련된 내용이 나요. 그 예문 자체가 이 대전해통 때 내용이에요. 대전해통 때 이제 원, 그 다음에 속, 그 다음에 증, 보 이렇게 조전 성형 준수 원칙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언급을 했어요. 예문에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육전조대는 대전해통은 이제 그 법령지이기 때문에 좀 추상성이 강해. 그래서 이제 그 각 부로 각 그 관청별로 좀 세부 항목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육전조대를 뭐냐면 편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전해통하고 육전조대는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기 때문에 꼭 암기해 두세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이항선이 많이 출몰되니까 이걸 좀 뭐냐면 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군사력 강화 정책을 하게 돼요. 훈련 도감을 재정비하고 이항선을 대비해서 수군을 강화하고 해안지대 보도를 설치했다. 네, 이렇게 했는데 특히 강화도 지역에 이제 많이 설치됐죠. 왜냐 강화도는 여기가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데 들어가는 인후 이 목줄을 지고 있어요. 여기가 막히면 서울의 조은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못해. 그래서 이 강화도가 상당히 전략적 유충지고 후에는 미국이나 프랑스가 여기 공격할 때 이제 우리나라 공격할 때 여기를 공격하죠. 여기를 장악해야지 이쪽이 서울 장악 목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성비가 높은 지역이야. 네. 그래서 이제 정부는 요 강화도 일대에 보도를 많이 설치했어요. 강화도 가보시면 이제 보루가 있죠. 여기 보루가 쭉 이렇게 있는데 해안가에 보루를 설치했다. 그래서 이 강화도 자체가 이제 숙종 이후부터 완전히 이제 뭐냐 간척 사업에 갯벌이 다 없어졌거든요. 예전에는 갯벌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막았는데 갯벌이 이제 천연 요새처럼 이 간척 사업을 때 갯벌이 다 없어지니까 갯벌이 이제 대신할 수 있는 뭔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도로를 요 강 주변에 다 설치됐죠. 강화도 주변에. 예. 자, 그리고 이제 서원을 정리했죠. 서원을. 서원은 이제 조선 후기 때부터 이제 18세기 후반부터는 18세기 넘어가서는 이게 이제 뭐냐면 원래 기능을 상실하고 그 분당 세력의 어떤 변질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또 많은 토지와 노비를 보유하고 또 면역 특권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농민들이 어떤 그 수탈하는 기분을 받게 되는데, 그래갖고 이제 이걸 이제 개혁하려고 이제 대원군 전에도 뭐 영조 때라든지 그 다음에 잘 알려지지 않지만 철종도 한번 개혁을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됐죠. 그래서 대원군이 이제 칼을 들고 대규모 이제 뭐냐면 서원 철폐를 하게 됐다.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전국의 600개 서원 중에 선유 한 명, 자신을 모시는 조상 한 명을 제외하고는 다 뭐냐면 폐지시키고 지금 47개로 정리가 됐어. 47개로. 그래갖고 이제 그때 이제 뭐 만동묘 서원이라든지 하양동 서원 같은 그 유명한 서원도 있죠. 자, 이런 서원들이 이제 뭐냐면 철폐됐어요. 예, 그 당시에. 그래갖고 특히 만동면 서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서원인데, 이 만동면이라는 것은 그 송시열이 이제 만들었죠. 이 송시열이 그 당시 이제 그 누구야 명행 나라 그 황제였던 그 신종과 의중의 그 어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세워진 거야. 의종은 그 마지막 황제고 순정제국만 거고, 신종은 만렵제죠. 만렵제는 중국사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지만 정치를 되게 개판쳐놨죠. 어 그래서 이제 있는데 군인한테는 좋은 뭐냐 정책을 했어요. 왜냐면 임진한테 대군을 파견했잖아요. 이 사람이 짠돌인데 뭐냐면 우리나라한테 상당히 호의적에서 많은 대군들을 해서 군사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상당히 추앙받던 인물이에요. 하여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뭐냐면 그 제수전이라는 명목으로 백성들을 이제 심하게 착취한 거야. 제사를 지낸다는 명목으로 비용으로. 그래갖고 이제 이때 이제 흥성대원군이 이 만동명 소원을 철폐하고 이제 조치를 취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원 철폐에서 왕권 강화, 그 다음에 국가재정 확충, 민생 간증 같은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제 이걸 통해서 어, 그, 그 당시 양반 사대 부들의 어떤 공공의 적이 됐죠. 대원군이. 그래서 대원군이 이제 물려난 계기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양반 사대부들의 어떤 공격을 받고 물려난 거든요. 나중에 체익현 상속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했던 것이 뭐냐면 이제 그 당시 그 성원 철폐하고 연결돼 있어요. 성원 철폐 때문에 그 양반 사대부의 신기를 좀 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이거 외에도 뭐 그 호포제 실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예. 얘네들은 이제 신기를 건드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생안정, 삼정개혁 관련된 내용 보자. 세도정 시기 때 이제 제일 문제됐던 것이 삼정이잖아요. 그래서 삼정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세 가지가 있죠. 정정, 군정, 그 다음에 항복, 이렇게 있어요. 정정은 종전에 이제 개혁 정책을 뭐냐면 이어받았다 보시면 돼요. 그냥 예전에 했던 거. 그 양반과 토호들이 함부로 농민의 토지를 빼앗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토지대장에 있는 누락된 토지를 찾는 데 힘썼다. 은견을 색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숨어있는 토지들. 그리고 이제 뭐 그 양전을 실시했다는데, 뭐 양전은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부 지역만 실시한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호포제 같은 건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이 호포제는 그 포를 걸 때, 군포를 걸 때 포를 기준으로 걷자는 거야. 포를. 이 논의가 이제 이미 그 영조나 숙종 때 양양복 통로할 때 논의가 돼 있었어요. 그 양양복 통로에서 대병 통로 있잖아요. 그래서 대병 통로 때 이제 호포제 논의가 있었는데, 양만 사대부들의 반대 때문에 이게 실패됐어. 호포제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19세기 들어가면 동포제라는 것들 실시하죠. 동포제. 예전에 한번 제가 언급을 좀 했을 거예요. 동포제는 공동납제의 일환이에요. 그래서 군역을 거둘 때 이제 동포제 마을 단위로 연대 책임을 하면서 걷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반들도 원래는 군포를 내지
그걸 안 냈죠. 근데 이 동포제니까 같은 마을에 있다 보니까 지역별 묶어가지고 내게 됐거든요. 근데 이 동포제라는 거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시행된 제도는 아니었어요. 흥성대문까지는 이게 간행적으로 이제 실시했던 건데, 이걸 이제 흥성대문군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한번 제도화시키려고 했어요. 이 동포제를. 자,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반발이 너무 큰 거야. 그래가지고 동포제는 못하고 대신에 이제 그 제안으로 이제 한 것이 호포제예요. 호포제.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보시면 어떤 교과서는 동포제를 호포제처럼 이렇게 서술한 것도 있고, 또 동포제, 호포제 다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달라요. 동포제하고 호포제는. 동포제는 마을 단위로 걷는 거고, 호포제는 호를 기준으로 걷는 거죠. 호를. 자, 그래서 군포를 호포로 바뀌어서 이제는 호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인이 아니죠. 인적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호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 직역이나 명무로 그다음 유학포나 명무로 빠졌던 양반들도 걷게 돼요. 그래서 양반 상민들에게 구애 없이 호를 군포로 징수했다. 그래서 이제 명목상 이제 양반에게 상민에게 거뒀던 군포를 양반에게 징수했다. 근데 이제 다만 양반은 좀 체면이 있잖아요. 예전에 군포를 내지 않았는데 자기가 내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의 이제 좀 배려는 해줬어요. 예. 그래서 노비 이름으로 납세를 허용해줬고, 그 다음에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고, 그 일반 백성들이 양반보다 1.5배를 더 부과를 받았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그 돈을 낼 때 뭐냐면 원래는 이제 면포로 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화폐가 널리 보급됐으니까 동전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는데 동포전이라고 하죠. 근데 이거 동포전이라고 하니까 이제 약간 동포제 연결돼서 보시는 분인데 그게 아니라 예전에 이제 동포제가 이제 호포제 바뀌면서 동포제와 호포제 그 당시 구분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호포제를 그냥 별칭으로 동포제로 불렸던 거야. 동포제하고는 좀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호포제를 돈으로 거둔 거 동포전, 호포전 이렇게 이제 불렸어요. 그 당시에요. 자, 그래서 이제 결과 양반들도 군포를 내게 됩니다. 상민의 부담이 감소했고요. 군포 가세 기준이 인정해서 호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당시 왜 이렇게 호포제 같은 개혁을 했냐? 그 당시 이제 대외적 상황을 좀 보셔야 돼요. 그 당시 통상수교 거부 정책도 이제 동시에 하고 있었잖아요. 뒤에 좀 설명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신민양요나 병양요 이런 것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나름대로 군대를 정비할 필요가 있겠죠. 상비군도 유지하고 상군부도 설치하고 그러니까 이제 군비가 많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이런 호포제 실시 배경도 삼정의 문란을 개선한 것도 있겠지만 이런 대외적 배경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국을 보죠. 한국은 사창제를 통해서 개혁을 했어요. 자, 이 사창이라는 것은 예전에 16세기 때 사림들이 사창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사창이 아니에요. 민간주도의 사창이 아니라 예전에 제가 한번 사창제 때 언급하는데 국가주도의 사창이에요. 국가가 이제 새마을운동처럼 주도적으로 했던 사창제인데 이게 조선 초기 때 의창의 문제점을 개선해 보려고 한번 국가가 시범적으로 국가주도의 사창을 실시를 했어. 근데 이게 잘 안 됐죠. 이게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다마다 이제 흐지부지했는데 요걸 다시 부활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이 사창제를 왜 하냐? 종전의 한국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거죠. 그럼 종전의 한국제의 문제점이 뭐냐? 뭐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관청에서 이제 거뒀다는 거죠. 중구난방. 그래서 이제 이걸 사창으로 통일시키죠. 그리고 두 번째는 관리들의 중간 착취가 많았어. 그래서 이걸 이제 사수를 둬서 그 당시 지방에서 좀 약간 덕망 있는 사수에게 해서 관리들 중간
착취를 막으려고 했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이게 제일 문제점인데, 한국이 부세가 있죠. 이 부세가 일종의 세금으로 된 거죠. 부세가 세금, 한국에 걷는 뭐 이자 같은 것들이 세금이 된 거잖아요. 일종의 이자가 부세보다 이자가 되는. 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이자를 이달로 정해요. 그래갖고 이제 지방자치 경비로 사용하게 됐다. 중앙에 올리지 않고 지방자치 경비로 사용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사창을 중심으로 했다. 이 사창은 국가가 주도했지만 실제 운영은 민간이 있고 덕망 있는 사수가 운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한국제는 국가가 이제 그 관리의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부세제도 이용하지 않고 양반과 상명을 가지지 않고 한총리수 진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교육제도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민생 안정이나 국가 재정 확보, 조세 부담이 공평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복궁 중궁을 볼게요. 자, 이 경복궁 중궁은 이제 목적이 뭐냐면 그 세조 정치기 때 이제 무너졌던 왕실의 위험을 되찾기 위해서 중건을 한 건데, 원래 이 경복궁은 조선 전기 때 정궁이었죠. 근데 조선 후기 때 넘어가서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경복궁이 불타 없어졌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저번에 이제 강해군 날 때 이제 좀 얘기했는데, 강해군 때 이 경복궁을 복공을 시켜야 되는데 다시 중건을 내는데, 강해군 때는 경복궁을 중건을 안 했어요. 무당 말 듣고는 중건을 안 하고 대신에 창덕궁 창경궁을 뭐냐면 중건을 했죠. 그래서 조선후기 때는 전궁이 경복궁이 아니라 요 창덕궁과 창경궁이었어. 그리고 이제 이궁이 이제 뭐냐면 경희궁이었고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하여튼 이 경복궁을 중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강해군은 항성대원군은 그 당시 영건도감이라는 걸 설치하죠. 보통 도감 때 들어가면 이제 임시 어떤 특정한 목적을 만든 임시 기구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주도해서 이제 뭐냐면 경복궁을 중건했는데, 그 경복궁을 이제 중건한 규모가 그 원래 조선 초기 때 경복궁보다 한 대여섯 배 더 크다고 보는데요. 훨씬 더 크게 만들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원납전이라는 것을 기부금을 강제로 거두고, 그다음 담백전이나 고액학비도 발행했다는 거예요. 원납전이라는 것은 원에서 납부하는 돈, 그래서 기부금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뜯어냈죠. 네. 그래서 그 원납전은 스스로 원에서 바치는 돈이라는 뜻이지만, 실제로 백성들이 뭐냐면 원성을 샀던 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당백전이라는 고액화폐를 이제 발행을 했죠. 당백전이라는 것은 상평통보에 백자니까 100배의 액면 가치가 있는 고액화폐야. 100배의 가치가 있다고 이제 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건 폭염 가치에 불과하고, 그 당시엔 측량화폐죠. 그 자체가 이제 뭐냐면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측량화폐인데, 근데 그 구리 함량이 별로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평통보의 대여섯 배 불과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당백전을 발행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인플레이션이 뛰겠죠. 그러니까 또 인플레이션을 막는다고 해갖고 그 당시 청나라의 동전을 또 수입을 해와요. 그래서 이제 뭐 가경통보라고 있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문제는 청전의 실제 가치도 상평통보의 3분의 1에 불과해. 악화요, 악화. 뭐 청전이 뭐 그 당시 청나라가 제대로 됐겠어요. 뭐 아편 전쟁하고 막 정신이 없을 텐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더 유발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 관련된 내용은 여기 3번에 있죠. 그 다음에 도성면에 이제 도성군에 이제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통행세를 또 징수를 하죠. 그리고 결두전을 또 부과하고, 백성들 동원해서 묘지림을 방문하면서 양반 백성들에게 반감을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거는 경복궁 준 거는
완전히 이제 뭐냐면 정계층적인 반발을 사는데 특히 이제 백성들이 뭐냐면 불만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그 조선후기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노동력을 제공할 때 국가가 어떤 그 백성들 노동을 제공할 때 돈을 줬어요. 그러니까 동원하는 체제가 아니라 고용하는 체제였는데 고용한 게 아니라 그냥 강제 동원을 했죠. 여기 보시면 돈을 안 주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야. 돈을 줬으면 그냥 오히려 일자리 창출을 해서 고맙게 생각하겠죠. 근데 돈도 안 주고 동원을 해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불만을 싸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교과서에도 있듯이 뭐 경복궁 타령해 보면 뭐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경복궁 자체는 이제 그 당시에 상당히 고생을 했지만 지금은 상당히 좋은 문화재를 하나 만들어놨죠. 예, 흥성대원군분이 예, 좋은 일 많이 했어요. 예.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또 토목 사업을 해요. 왕실의 권위를 이제 회복한다는 명목으로. 그래서 종묘도 이제 확장시키고 이 사람은 또 종친을 강조했다고 했잖아요. 종친구도 이제 좀 건물도 확장시키고 의정부, 육조, 그다음에 도송이나 북한산성 이런 것도 이제 수축을 시키죠. 더 증축을 시키죠. 자, 그래서 돈을 많이 썼다. 여러 가지 토목 사업을 했다. 자,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대원군의 이제 퇴진을 볼게요. 1873년에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약당 써가지고 대원군의 퇴진을 주도하게 되죠. 물론 이제 최인결의 상소가 이제 계기가 됐지만 이미 이제 대원군이 정치에 간섭할 수 없는 이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고종이 그 어느 정도 성이 됐던 데고 어릴 때가 아니죠. 그리고 이제 또 고종이 자기 아버지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탄탄하게 생각하지 못했어. 특히 통상수교 거부 정책 등등이. 근데 예전에는 아버지 말 좀 들었는데 나이가 이제 많다 보니까 이제 점점 들었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 정책 반대를 하고 등등한데 그때 마치 최익현이 이제 상소를 올린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잠깐만요. 요거 친하시면 안 되는데 누가 친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뭐 뜨고 있거든요. 이걸 제가 통제를 못해요. 네. 친하지 마세요. 여기 화면에 친하시면 여기 뭐 쓸데없는 게 나오네. 예. 자, 그래도 이제 있는데 잠깐만 좀 기다려 주세요. 이거 다시 공유를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이게 갑자기 뜨거지고 보기 안 좋네. 네. 이게 계속 화면이 뜨더라고요. 다시 이제 좀 할게요. 네, 화면이 없어졌네요. 자, 여기 화면을 좀 건들지 마세요. 네, 이거 보이시죠? 네. 자, 그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냐면 그 와가지고 이제 그 유생들이 집단 주도해서 유상들이 집단 반발하죠. 그래갖고 당배증 발행이나 뭐 청라 동전 유통을 빌미로 고종이 이제 나이도 되니까 직접 해라. 그러니까 고종도 이게 상당히 이제 뭐냐면 그 자기도 원하는 바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들 이제 유교사에서는 나가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이걸 이제 받아들인 척하면서 그때 이제 누굴 내세웠냐면 민실족들을 내세웠어요. 자기가 이제 대놓고 이제 아버지를 쳐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대원군이 하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좀 없는 내용을 좀 보강을 할게요. 여기 이제 좀 약간 대원군의 정책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원군의 정책 중에 여기 군제 개편 관련된 내용이 없어갖고 좀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병인연휴와 식민연휴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대비를 해갖고 훈련도구에 포수를 이제 설치하고 그 다음에 수군을 강화했죠. 그래서 이제 삼도 수군 통제사의 지위를 뭐냐면 향상시키고 있고 아까 전에 언급한 그 상군부도 설치하고요. 그리고 훈련도구에 이제 하면서 이렇게 삼수령들이 강화시켰어요. 그리고 그
가끔은 교과서에 나오는데 그때 이제 서양의 신식전함이나 수혜포 같은 거를 제작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서양의 무기가 뛰어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하면서도 중국의 해설을 통해서 청나라를 통해서 서양의 선택을 좀 미수해가지고 그걸 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한강에 신식전함, 철로 만든 신식전함 띄웠는데 영원히 가라앉았죠. 그냥.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수혜포는 뭐 기대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외에도 그 당시 방탄복을 개조하는 거나 대포를 제작해서 강화도에 배치시켰다. 그리고 이제 오가작 특공을 또 강화시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서북지방에 포수를 뽑아서 교대도 근무했어요. 자, 이런 군제 기표는 이런 신민양요와 병인양요 같이 이제 그 외세 침략을 막기 위한 거고 앞에서 말했지만 이제 호포제 실시하고 또 연결돼 있어요. 이게요. 또 자, 그러면 개혁 정치의 의의 한계를 볼게요. 자, 의의는 정통적인 체제를 정비하고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았고 양반 지배체의 부당한 억압과 수탈을 금지시키는 금지시켜 민생의 안정을 기여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요 개혁이라는 것이 개혁의 방향이 좀 다른 거죠. 그 당시 일본은 이제 뭐 메이지 유신 같이 근대적 개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요 개혁 자체가 이제 왕권 강화, 전제 왕권 강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근대적 개혁보다는 그냥 정통적인 그 왕조 국가의 개혁이에요. 시대적으로 좀 약간 뒤떨어진 개혁이죠. 기존 체제를 이제 유지하면서 폐단만 그 일부를 채우는 폐단 없애는 그래서 머물렀고 주로 이제 정근대 개혁을 바탕으로 근대적 개혁이 아니라 왕권 강화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근대사의 진화는 개혁이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제 대원군이 물러난 이제 배경이 됐던 것이 유생대 상소였잖아요. 유생대 지지를 못 받았어. 4대 부두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서원철폐인데 서원철폐를 당해서 유생대 적을 만들게 됐다. 뭐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통상 수교 거부 정책과 양면을 볼게요. 자, 용어 설명하면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자, 예전에는 이제 이 말 대신에 세국 정책이라는 말 썼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세국 정책이라는 말 자체가 국가가 빗장을 잠근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누구 입장에서 본 거야? 서양 열강들 입장이야. 서양 열강들 입장일 때는 통상이 당연한 건데 대원군이라는 사람이 국가의 빗장을 잠궈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침략자의 시각을 통해서 상대방을 폄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건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통상을 하든 빗장을 잠그든 그냥 우리 그 조선의 어떤 자주적인 선택의 문제잖아요. 이거는 국가의 어떤 선택의 문제고 자 그런 걸 왜 얘네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하냐 좀 객관적이고 좀 우리의 자주적인 어떤 것들 좀 강조하자 그래서 예전에 세국정책 사용했는데 세국정책의 말을 쓰지 않고 통상 거부 정책이란 말을 쓰자. 우리가 자율적으로 선택을 했다. 그래서 우리 국익에 따라서 국제 상황에 따라서 자주적인 결정을 한 거다. 그렇게 이제 해서 흥선대원군의 정책은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이라고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그다음에 여기 양형이라는 뜻이 있는데 양형이라는 것은 뭐냐? 서양 세력 때 익힌 소동이라는 뜻이죠. 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병인 양요 그다음에 신민 양요 이렇게 이제 있군요. 자 병인 바퀴가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어요. 병인 바퀴가 이제 천주 타닥 관련돼서 한번 시험문이 나왔죠. 이것도 나왔네요. 그 대원군 관련된 정책 중에. 자 그리고 이제 제년 선모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여기에서 좀 있다가 병인 양요가 일어났고요. 제년 선모 사건이 일어난 후에 좀 약간 시간이 지나서 얘네들 이걸 명분으로 해가지고 이제 신민양요를 익히죠. 예, 그때 국가를 익히지 않고 자, 하여튼 있고 중간에 오피오드 도굴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신민양요를 진압하고 나서 진압보다는 그냥 수소 물려난 거죠. 그냥 척화비를 전국적으로 건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척화비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이것도 기출문에 나왔네요. 은근히 많이 나왔네요. 대원군과 관련된 정책들이 좀 나온 것 같아.
그렇지만 이제 단독 문제는 안 나오는데 이렇게 통상순위 검증치 관련돼서 병민박해와 척합이 관련된 내용도 이제 기출에 언급됐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 상황을 볼게요. 자, 19세기 말에 이제 상황을 보면 이항설이 자주 출몰해서 통상을 요구하니까 서양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나라가 이제 1840년인가 1860년에 그, 그 중영전쟁이 나지만 이제 아편전쟁이죠. 쉽게 말해서. 제2차 아편전쟁에서 국경이 함락되니까 위기의식이 높아졌어. 특히 이제 이때 2차 중영전쟁 때, 아편전쟁 때 교과서에도 몇 개 사고가 나오겠는데 조선에서 이제 사신단을 파견했다가 요걸 이제 목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충격을 받은 거야. 물론 청나라는 싫어했지만 그 당시에 청이 상당히 강대한 국가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조선 입장 때는 청나라가 서양 열강들에게 털렸다? 상당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따지면 지금 미국이 북한한테 지금 털렸다. 싸워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한국에 오는 충격이 좀 크겠죠. 물론 북한이 미국한테 어떻게 털리겠어요. 미국이 어떻게 북한한테 털리겠어.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 러시아가 이제 베이징 조약으로 그 당시 청호부터 영해주였죠. 조선과 국경에 이제 접하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뭐냐면 위기감, 특히 두만강을 건너서 통상을 요구하게 되자 위기감이 이제 확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국내적인 사건이 안 나왔네. 국내적인 것도 볼 수가 있어요. 대외적인 것들만 좀 얘기하는데 국내적으로 볼 때는 그 당시 천주교 교세들이 확장됐어요. 자, 그래서 프랑스 신부들이 활동 신자를 증가했는데, 자, 이때 이제 그 대원군이 요 프랑스 선교사들을 좀 이용해 모으겠어. 왜냐면 앞에서 이제 러시아가 남한을 계속 해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프랑스의 선교사를 이용을 하려고 했는데 프랑스 선교사가 뭐냐면 교수받다가 실패했죠. 경멸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것을 나중에 양반 유생들이 의심을 한 거죠. 이 사람이 천주교를 옹호한다. 특히 대원군의 부인이 또 천주교를 또 믿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뭐냐면 약화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게 좀 내가 이제 천주교하고 좀 관련이 없다. 매세하고 관련 없다. 프랑스와 관련 없다면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인박해의 어떤 배경이 되기도 했어요. 국내적, 국외적 배경들이, 국내적 배경들이.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조낭양이론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뭐냐면 무슨 정책이죠? 네, 갑자기 생각. 네, 위전척상 운동. 위전척상 운동이 이제 등장해요. 초창기 모습이 그때 이제 흥성대 연구는 반대했던 유생들도 요거는 또 뭐냐면 지지해주죠.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그래서 이제 종황양이했던 서양을 오랑캐로 여기고 그들을 상대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럼 병인밖에 해보죠. 이거 예전에 기출에 나왔죠. 예전에 조선사 제가 이제 기출 분석할 때 이제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천주교 이거 첫 번째 좀 얘기했고 배경에서 두 번째 보면 천주교 신자가 늘어나고 국경물을 통해서 서양 무풍이 들어오니까 천주교 근합하고 양화 유입을 언급하는 여론들이 일어났어요. 요거는 위전척사 운동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이제 통상 반대 운동이죠. 이거 초창기 때 운동. 자, 그 다음에 이제 청해 천주교 탄압 소식 등등이 있었죠. 예,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직접적인 계기는 프랑스 선교사 9명을 이제 해가지고 아니 계기 아니라 내용을 보면 프랑스 선교사 9명을 비롯한 800명의 조선 천주교 신자들 처형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절두산이라는 곳 있죠. 그 절두산 목이 이제 잘라가는 그걸 절두산이라고 하는데 여기 절두산이 많이 거기서 나온 거죠. 예.
그래서 그때 서양 선교사 드니까 그 당시 신도들이 많은 사람이 죽게 돼요. 그때. 예. 그래갖고 이 병밖에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절두산이 그 서울 마포구에 있어요. 머리를 절단한 산이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천주교 금지령과 천주교도의 대결 처형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병익양요가 일어나죠. 병익양요가 이것도 연결돼서 시험에 문제 나왔죠. 자, 병익양요는 이제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 자, 여기 보면 이제 강화도에서 일어났어요. 강화도에서.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강화도 자체가 전략적 요충지예요. 그래갖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인후 목을 쥐고 있죠. 여기가 이제 막히면 서울로 가는 문자들이 다 막히는 거야. 그래서 군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다 보도나 진 같은 것들 많이 세우고, 그 다음에 예전부터 강화유수단 지위가 상당히 중요한 지였죠. 그래서 왕이 직접 여기에 유수 지역을 설정해서 자기 통치를 하고 경기도 감사의 지위가 아니라 중앙에서 지휘했던 통제했던 곳이야. 여기가.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루주 제독이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를 침입을 해갔죠. 그래서 이제 그 강화도 침입해갖고 그 당시 이제 했다가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문수산성하고 정족산성에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문수산성과 정족산성에서 이제 깨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타격을 받고 물려났는데 그냥 물려난 게 아니라 강화읍성에 들어갔어. 강화읍성에 들어갔고 그때 이제 강화읍성에 있는 외교장각 도서도 있죠. 외교장각이 있었죠. 요걸 이제 거의 이제 불태 없앴죠. 그 중에 몇 개만 이제 좀 남아 있는 걸 가져왔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언암용 의계라는 것들이 있죠. 예. 그래서 이 외교장각 도서는 정조 때 설립한 규장각이 비중이 커지니까 좀 중요 문서에 있는 것들은 이 외교장각을 줬어. 이게 좀 안전하다. 서울 바깥에 두는 게. 그래서 이제 외교장각은 구장각 도서 중에 연구 보존 가치가 있는 것들을 별도 보관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연합용 의계, 외교장각 의계가 나중에 프랑스부터 돌려받게 되죠. 예. 그래서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에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프랑스가 이제 외교장각 도서를 반환할 때 처음에는 다 준다고 아무 조건 없이 반환한다고 했는데 프랑스 정부가 그렇게 약속해놓고는 미테랑인가 그 대통령이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막상 돌려주려고 하니까 이제 그건 안 되겠다. 왜냐면 그냥 돌려주면 이게 프랑스가 예전에 약탈한 것들이 많거든. 도서들이 문화재들이. 그럼 다른 나라도 그거 선례대해서 다 돌려달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래갖고 이제 어떤 식으로 했냐면 등가 교환을 했었어요. 너네들이 우리 문화재 중에 외교장과 도서와 맞먹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프랑스에 내주면 우리 돌려주겠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했는데 약탈당한 문화재를 어떻게 이렇게 돌려주냐,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상호 대여 형식으로 돌려받을 수 없다 해가지고 결국은 옥신각신 하다가 나중에 이제 뭐냐면 장기 대여 방식으로 뭐냐면 가지고 오게 되죠. 장기 대여 방식이라지만 이제 실제로 우리가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장기 대여 방식은 이제 돌려받겠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고, 뭐 나중에 이제 프랑스가 달라도 안 주면 이제 배째하고 나오면 프랑스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외교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요거 내용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세요. 병인박해하고 병인양형.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오페어트 동료술 사건이 나요. 예. 그 12년 전에 1868년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자, 이게 이제 내용이 뭐냐면 그 당시 독일 상인이었던 오페어트가 그 당시 이제 통상을 요구했다가 거부를 당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에 붙고 미국과 프랑스 정부의 지원을 받고 이제 그 당시 그 누구야 흥성대원군의 아버지 모지죠. 남영군이라는 있어요. 이 남영군의 모지를 뭐냐면 기습적으로 도굴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덕산군 간화를 시켜가고 흥성대원 아버지 남영군 모를 도굴했는데 주민들이 한 거 실패했다. 도굴이 잘 안 됐어요. 조선시대 때
묘지는 조선 왕실이나 뭐 종친들이나 사대부들의 묘지는 이 겉으로 상당히 단순한 것 같지만 여기 파보면 상당히 그래. 여기 파보면 이렇게 실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석회로 둘러싸인 간이 있어요. 이 석회로 둘러싸있기 때문에 돌보다 단단하거든요. 콘크리트가 단단해. 그래갖고 그 나중에 이제 뭐 지금 이걸 열려면 막 그 뭐야 크레인 같은 것들 가져가서 막 열어야지 그 열 수 있는 그럼 되게 단단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열어보니까 이제 이게 더 단단한 회벽으로 구성된 이 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계속 파니까 안 되니까 날이 샌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었던 이제 그 주민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이제 쫓아내는 그런 형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서 흥성대원군은 아니 킹당할 뻔인 거지 완전히. 예. 그래갖고 이제 이것도 인종들 이 인종들은 상상도 못한 놈들이다. 어떻게 조상들의 묘지를 뭐냐면 이렇게 파헤칠 수 있냐. 그래서 서양인들의 어떤 배척의식 고려되고 그리고 대원군의 세국 정책, 통상 수교 정책, 기독교 타락이 강화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민양요를 보죠. 신민양요는 1872년에 했어요. 그게 계기가 됐던 사건이 이제 제너럴 쇼몽 사건이에요. 이게 1866년 7월 달에 있었는데 5년 지난 다음에 이렇게 이걸 원문을 이제 일으켰는데 그때 좀 얘기를 하지. 예. 이 사건은 여러분들 이제 알다시피 그 당시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미국이 이제 그 상선이었던 제너럴 쇼몽이라는 상선이 평양항에서 대동강 거슬러 가다가 그 당시 이제 통상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거에서 이제 그 당시 박주수가 거부를 했거든요. 그 당시 평양감사 박주수가. 근데 그걸 무시하고 그 당시 총을 쏘고 그러니까 그 당시 박주수도 통상을 하자고 주장을 사람이지만 이건 너무 선을 넘었다. 그래갖고 결국에는 국민학동으로 공격을 해갖고 재현 쇼목을 불타 없앤 사건을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인데 자 이걸 이제 구실로 해서 조선에 이제 뭐냐면 그 배상금 지분과 개항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흥성대원이 거부했죠. 그래서 군함 5척과 1200명 병력을 가지고 강화도를 침공했는데 그 미군이 전반적 그 미군이 무기도 뛰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겼어요. 추진지가 덕지진에 함락을 하고 또 강성보를 공격해 오니까 어제론이 이끄는 수비대가 항전을 했어요. 근데 이기긴 있었어 미국이.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개기거든. 아니 너무 저항이 심한 거야. 미군의 편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미군 입장일 때는 한번 이제 중국을 건너가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눈여겨보진 않았어요. 중국을 가기 전에 그냥 약간 기항지 정도 이렇게 이제 이게 생각해서 이제 해서 좀 겁좀 주려고 했는데 일본처럼 이제 겁주니까 일본은 그냥 손들었죠. 근데 우리나라는 개겼던 거야. 그래서 굳이 이 나라를 와서 피를 흘린 만큼 뭐냐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 해서 물러난 거야. 미국이 이런 측면에서 좀 합리적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미국이 이제 그 조선을 개항시키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물러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물리치고 나서 흥성대원군은 내가 이제 뭐냐면 노력을 통해서 얘네들을 쳐부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프랑스나 미국이나 얘네들이 이제 군대를 그냥 밀어붙여버리면 이게 도저히 당할 수 없었죠. 왜냐 근데 이제 그 당시 서양 열강들이 좀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물러난 것도 있어요. 그 밀어붙여도 되는데 프랑스는 그 당시 월남 베트남 경영에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고 미국 같은 경우 남북 전쟁을 서부 쪽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미국은 식민지 학대에 대해서 그렇게 뭐냐면 적극적이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뭐 그냥 넘어갔다. 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자 이걸 이제 국제 상황도 모르고 자기가 이제 잘난 줄 알고 그 당시 이제 척하비를 건립하죠. 자 척하비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그래서 서양 오랑캐가 침입한 것은 싸우지 않으면 하친하는 것이요. 하친하는 것을 주장한 것은 나라를 파먹는 것이다. 예. 요 원문 사료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양이 침범, 비전 직합, 뭐 주화 매국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걸 전국 각지에 세웠어. 전국 각지에. 그래서 이제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모군란 이후에 아버지들이 시했던 이제 그 누구야 고종이 개혁 정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척합의를 다 뜯어 없앤 거죠. 그래갖고 지금은 남아있지가 않아요. 다만 이 척합의 내용은 이제 어떻게 남아있냐면 일제 강점기 때 척합의가 유일하게 하나 남은 게 있었어요. 그걸 사진을 찍어놓고 탁본을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사진이나 이런 내용은 일제 강점기 때 유일하게 남았던 그 척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거야. 지금은 남아있지 않아요. 그 일제 강점기 하나 남은 것도 어디 갔는지 몰라 지금.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홍성대원군의 이런 대외정책, 긍정적 측면에서 강력한 저항으로 외세를 일시로 막았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측면 때 문호개발을 막아서 근대를 지연시켰다. 세계 정세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울과 서구 열강대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못 세웠다. 뭐 이런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홍성대원군이 그때 문을 열었다고 해서 우리가 근대화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 그거 오히려 이걸 빌미로 해갖고 서양 열강대 어떤 침입을 더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 빨리 식민지화 될 수 있었던 것도 있었어요. 흥성대원군이 이런 개혁이나 뭐 근대화에 대해서 몰랐던 게 아니야. 이 사람들 서양의 어떤 무기나 근대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이걸 좀 개혁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근데 지금 중국을 보니까 아편 전쟁 이후에 탈탈 털린 걸 보니까 이거 개항했다가는 우리도 털릴 수 있다. 그게 합리적인 판단을 한 거지. 지금 입장부터는 좀 약간 이해는 못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흥성대원군이 우리가 나름대로 내부 정비를 한 다음에 점진적으로 받아들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했는데 그의 아들의 생각은 좀 달랐죠. 고종은. 그래서 고종은 이제 아버지의 정치를 지켜보면서 처음에는 지지해 줬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버지는 좀 정책이 잘못됐다. 서양 서적을 읽으니까 이건 이제 지금 우리 개항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그리고 흥성대원군이 하야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을 보고 그 당시 운용 사건이 터지니까 강화도 조약을 했고 본격적으로 이제 계약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개항과 수교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이때 이제 그 흥성대원군이 물러나고 나서 민시세력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국왕이 이제 자신의 친인 세력들을 형성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그 민씨 세력들을 영국 민씨 집안이죠. 얘네들 다 이제 긁어 모아가지고 했던 거죠. 그래서 민씨 일파가 정권을 장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민씨 정권의 이제 정책 방향은 뭐냐면 정통적인 사대 관계를 유지해요. 중국과의 정통적인 사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자신들의 그 정권을 안정시킨 선에서 개방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죠. 이걸 또 했던 것이 뭐냐면 뒤에 고종이 뒤를 봐줬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게 사극에 보면 드라마 보면 고종은 그냥 뒤에 있고 그 민씨와 이제 누구야 민정황후 그 민씨하고 이제 그 이런 사람들이 막그막 민정황후 한다 저기 누구죠? 네, 민씨하고 그 민씨 일족들이 그 뭐냐면 정치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종이 후원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네. 민씨 정권이 후원을 받고 한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일본과 적당한 선에서 관계를 유지하면서 통상하자, 개방을 하자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고종의 개혁 의지가 분명히 들어가 있었다. 단순히 민씨나 민씨 일족들에 비해서 치우르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볼게요. 조선의 통상개헌원이 등장하는데 1873년 12월 고종이 친정하면서 이제 대의정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정부 내에서 열강의 군사적 침략을 피하고 서양과 교류하면서 그들의 그 문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 논의가 의견이 있었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박규수, 오경성 같은 통상개헌론이 등장하는데 특히 이제 박규수가 그 큰 역할을 했죠. 오경성은 이제 통역관 출신이고 중인이기 때문에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없어요. 이상은요. 신분적 한계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박규수가 이제 뭐냐면 적극적으로 상수도 올리고 지금 해야 된다. 그 정도 개방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개방을 통해서 근대화한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등용하고 자신의 세력 기반을 삼았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일반 관료들이 너무 백성들이 이게 통상에 대해서 외국 세력에 대해서 부정적이야. 그래서 고종이 뭔가 계기가 있어야지 그래도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계기를 마련했던 것이 1번이죠.
자, 일본이 그 당시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에 조선에 이제 새로운 수교를 요구하는 문서를 보내요. 외교 문서를 보내는데 이걸 보통 서계라고 하죠. 서계. 근데 이게 서계가 문제가 된 거야. 이 서계 내용을 보니까 좀 전에 관리하고 좀 뭐냐면 무시했다는 거죠. 일단은 보내는 절차부터 무시하죠. 왜냐면 원래는 대마도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도 되는데 조선 정부에 대마도를 무시하고 일본 측이 직접 이제 보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서계 내용도 이제 문제가 돼. 여기 보면 서계 내용에 보면 그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제 항상 메이지가 항상을 불렀죠. 공칙, 조정 이런 말들 써. 근데 이런 말들은 조선의 입장 때는 항제국만 쓸 수 있는 거거든. 중국 정부만. 근데 이래서 용어를 사용했다. 그리고 조선 정부가 보내준 도장을 사용하지 않았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있고 또 일본은 이미 서양 문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 서양과 똑같은 놈이다. 뭐 이런 식의 논리도 나와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정학론 같은 걸 주장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일어난 건데 요거는 이제 일본사 할 때 좀 얘기를 하고요. 예, 요 밑에는 있지만 일본사가 겹치니까 나중에 얘기하죠. 자, 결국에는 이제 이 문제에 등등해갖고 운용 사건이 나죠. 1875년에. 그래서 이제 운용 사건은 이제 뭐냐면 그때 이제 그 부산 앞바다에서 운용관이 무력 시위를 하다가 인천으로 옮겨가요. 8월 달에. 그리고 이제 거기 초지진에서 포격을 하니까 그 당시 운용에서 우생을 하려고 이제 반격을 했고 그거에서 이제 초지를 파괴하고 나서 어느 날 그 인천 그 공항이 있는 데 있죠. 영종도에 상륙을 해. 거기서 살생과 방화를 저지르고 저지르죠. 그리고 이제 한참 나가서 또 운용호 사건을 또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일본이 또 충의도를 파견해요. 그러니까 조선 정부가 상당히 긴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조선 정부한테 거의 반 협박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예전에 미국한테 당하는 식으로 포함하기로 해가지고 그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죠. 예. 강화도 조약의 정식 명칭은 조일수교 조약이에요. 예. 조일수교 조약.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면 겉으로는 그냥 일본의 협박에 의해서 강제로 되는 것 같지만 실제 우리의 자율적인 측면도 있어요. 왜냐면 예전부터 그다음에 박주수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적극적으로 통상하자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청나라의 또 권고도 있었어. 이용장도 적당히 문 열어라. 그래서 이제 일단 등등 해가지고 대내적 상황을 이제 고려해서 문을 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조일수교 수조교 조약을 내기는데 요거는 이제 크게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일단 본조약인 조일수 조교 조약과 이걸 이제 속칭 이제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죠. 우리 강화도 조약이 더 알려져 있죠. 명칭은. 근데 부속 조약이 있어요. 네. 부속 조약 조일통상 장정. 조일통상 조약이죠. 네. 그리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따른데 조일무역 규칙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걸 조일통상 조약을 했다가 명칭이 조일무역규칙을 많이 쓰이게 되면 똑같은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게 한번 냈다가 나중에 1883년에 또 개정되죠. 이 개정된 조일통상 조약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냐면 조일수 조교부록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본조약을 볼게요. 본조약이 관련돼 갖고 예전에 역교동 기출문제 제1간 먼저 나왔어요. 1간. 1조라고 하죠. 1간이라는 것은 이제 이 간자는 명문화시켰다라는 뜻이야. 어떤 문서도. 자, 하여튼 첫 번째 명문화시킨 내용이 뭐냐면 조선국은 자주국가 일본과의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요 말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일본의 청해 총주권을 부인함으로써 침략시키는 의도다. 예전에 그 역조선에 관련된 기출문제 나중에 여기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맥비판 관련돼서 이제 한번 시험을 내는데 21년도에 나왔죠. 만민공법을 근거로 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 동아시아 교과서에 나와요. 그래서 그 당시 서양이 또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침략할 때 여러 근대적 조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뭐 징기스칸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정복할 때는 근대적 조약을 안 맺어.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서양 열강들은 침략을 하고 나서 일단은 조약을 맺어요. 조약을. 그리고 자신이 내세운 만민국법 국제법을 근거로 갖고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일본도 이제 하도 이제 침략을 막고 그 서양 열강들과 이제 불평등 조약을 맺으면서 만민국법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만민국법 체제를 알게 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일본도 이대 체제를 다시 우리나라한테 강요를 한 거야.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뭐냐면 평등한 관계지만 그 내용을 보면 거의 평등한 내용이 아니에요. 예. 자, 하여튼 이 만민군법 내용은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정리할게요. 그리고 중국사 넘어갈 때 좀 정리할게요.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중국사보다는 기출문제 분석할 때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예. 자, 그리고 이 만민공법은 조일수 조국뿐만 아니라 후에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 또 조약을 맺잖아요. 서양 열강대와. 서양 열강대가 맺을 때 항상 내걸을 때는 만민공법의 논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 좀 눈여볼 게 조선공은 자주다. 왜 그 당시에 독립이란 말을 더 썼으면 좋을 텐데 왜 그러냐면 일본도 눈치를 봤던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중국이 컸으니까 청나라가 컸으니까 괜히 또 독립이란 말 썼다가는 중국 자극시킬 수 있다. 그래서 중국도 인정할 수 있는 말. 그러니까 조선국은 자주의 나라다. 얘들 항상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속방이지만 조선은 자주의 나라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자주란 말 쓴 거야. 그래서 그걸 통해서 청의 침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청의 종주권을 뭐냐면 부인하는 의미도 쓴 거죠. 물론 일본 입장에서 그렇게 나온 거고. 그래서 나중에 시몬세키 조약 보면 자주란 말이 없어져. 뭐가 나와요? 독립이란 말이 나와요. 독립. 그런 것도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두 연안 중에 통상의 편이냐 한국 두 곳을 택하자. 그래갖고 그때 이제 부산은 확실히 택했어. 근데 이제 이 원산 인천어도 있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는 결정이 안 됐어요. 이 원산 인천이. 예. 왜냐하면 조선 측에서 일본이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거부를 했거든. 이거 안 된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인천은 너무 서울하고 가깝죠. 그러나 원산은 또 태조 이성계 고향하고 이제 가까운 지역이다. 그래서 거부를 했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수신사 파견 통해서 이제 인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원산 인천이 확실하게 매듭 짓고 이제 계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산이라는 것이 개항되면서 예전에는 그 부산이 원래는 동래부의 한 소속이었죠. 부산진이라고. 근데 이 동네가 훨씬 중심이었어요. 근데 부산이 점점 커지게 되면서 이제는 동네가 거꾸로 부산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게. 그다음에 인천은 예전에 제물포가 중심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인천이 원래 인천 그 제물포에 속했던 건데 인천이 커지면서 제물포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야. 이렇게.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일본군 항해자의 자유로운 그 해안을 침략할 수 허가를 해달라. 이런 것도 있고요. 군사작전 시 이제 상륙지역 파악하기 한 거다. 그리고 양국민의 어떤 무역에서 양국과의 조금 더 관여할 수 없다. 자유무역을 포방했는데 그것은 이제 말이 자유무역이지 실제로 그 당시 약탈무역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본 상인들이 와서 그 당시에 그 약탈무역했다. 그러니까 조선은 자국의 산업과 영산산을 보호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거의 약탈무역을 장려했다. 일본 상인들이 와갖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치해법권을 인정했죠. 치해법권. 그래서 일본군 인민이 조선 인민에게 관계된 사건일 때 모두 일본 간원이 심판한다. 이런 것도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주요 내용. 그리고 여기서 더 좀 알아볼 게 뭐냐면 여기 빠져있지만 요 내용 중에 그 토지를 빌려서 집을 짓는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아마 5조인가 4조인가 될 거야. 아마. 중요한 건 아닌데 하여튼 토지를 빌려서 집을 짓다. 집을 짓거나 조선 인민들에게 집을 빌리도록 허가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자, 이런 내용이 있고 토지를 빌려 집을 짓거나 그다음 조선 인민들의 집을 빌릴 것을 허가하는 내용이 있어요. 조선 정부가. 자, 이게 이제 뭐냐면 거주지 설정이죠. 특정 지역의 거주지를 설정해서 요걸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뭘 인정하냐? 조차지를 인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사 보면 이제 그 조차보다 조계다, 조계. 조계지를 인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조계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조계.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조계란 말보다는 건우지라는 말을 써요. 조계나 건우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말들을 썼다. 그래서 이제 간행 이정을 설정하고 또 다 하는 것도 이 거주를 중심으로 하는 건데, 자, 이 본 내용에 이제 그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부속조약을 보죠. 부속조약. 자, 이 부속조약 내용은 좀 약간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요거보다는 제가 본문 내용을 보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없네. 자, 여기 보면 제가 이제 그 보충 규제로서 이제 근현대사 그 심화 규제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두 개의 이제 부속 조약이 있다고 했죠. 조일수 부교 조교 부효과,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조일통상 조약 이렇게 있는데, 조일통상 조약은 두 개나 나요. 이렇게 또 개정된 통상 조약 있고 있는데, 자, 먼저 수호조교 부호를 보죠. 소조교, 조일수 조교 부호이죠. 예. 자, 수호조교 부록은 계양청에서 이제 일본 거주민지 거주 지역을 설정하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간행 이정이라고 해요. 간행 이정. 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 보면 토지를 빌려 집을 짓거나 조선인민들에게 집을 빌려 허가한다. 그래서 거주지를 설정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거주지를 바탕으로 간행 이정을 했는데, 간행 이정이란 건 뭐냐? 여기 이제 보면 활동구역 정도로 보시면 돼요. 거주지에서 거주지가 있으면 여기에서 맨리, 심리를 설정했죠. 심리. 심리. 그래서 이제 소조교 부록에서는 심리라고 설정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50리까지 확대돼요. 그래서 50리는 이제 조일수 조교 부록의 그 개정판, 조일 수 조교 속약이라는 게 있어. 자, 요게 이제 뭐냐면 50리고요. 나중에는 언제까지 확대? 100리까지 확대되죠. 100리. 확대될 걸 약속했죠. 예, 약속했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실제로 백리 하기 전에 이미 실시하기 전에 이미 조일 그 뭐야 조일 통상장정 개정에 따라서 체국대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조미수 통상조약이 개정이 되면서 조청산민수 무장정이 소급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요 지역이 이제 설정했지만 곧바로 2년 뒤에 이제 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무시해버리고 곧바로 실시했죠.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예. 이렇게 이제 확대돼 나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간행 이정이 있고 일본 화폐 유통이 이제 허용되죠. 요때 일본 화폐 유통은 엔화예요. 엔화. 뒤에 이제 뭐 제은해권이 아니라 제은해권은 나중에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이거 일본 화폐 유통이 되면서 그 당시 이제 그 경제적인 혼란이 났다. 그 내용을 보면, 자, 일본이 이제 그 당시 불안지폐를 유통했어요. 일본이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제 그 당시 불안지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불안지폐는 금이나 은가를 교환해주지 않은 그런 화폐를 얘기하거든요. 시중도 확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함께 일본이 조선화폐 사용 허가는 화폐 이혼과 경제적 혼란을 초래했다. 그래서 일본 경제 침체를 허용해 준 셈이다. 근데 이제 마찬가지. 근데 주의할 것은 일본 화폐 허용은 어디 계양장 안에서만 하는 거야. 전국적인 차원은 아니었어요. 근데 전국적인 차원 뒤에 이제 한 거고, 자, 하여튼 있고, 그 다음에 일본 외교관의 어떤 자유로운 국내 여행, 요거를 했다. 그래서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그 밑에 있죠. 사료 내용이. 그래서 이제 여기 심리를 정했다. 간행이징을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폐 사용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율통상 조약을 보죠.
자, 조율통상조약은 크게 두 개도 있죠. 처음에 맺었던 조율통상조약 1876년, 그 다음에 개정된 조율통상조약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초창기 때 맺었던 1876년의 조율통상조약 내용 보면 무관세를 실시한다. 네, 무관세. 그러니까 원래 관세라는 것은 이제 있었는데 그때 관세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 보통.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일본이 요청하니까 그냥 받아들인 것 같아. 이 관세가 되게 중요한데 관세를 통해서 이제 자국의 상품을 보호할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 이제 그 당시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양국 유출의 물규제, 그다음 일본 선박의 항세 명제 이런 것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무관세 문제 때문에 나중에 부산 두문지의 해관 사건 이제 수사 사건이 있어요. 이게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는데 이 두문지는 이제 그 당시 일본하고 교류할 때 이제 했던 해관이 있던 곳이죠. 그 당시에는 이제 바닷길만 들어왔죠. 물건이 비행기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외국 상품은 다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해관을 이제 뭐냐면 거쳐야 되는데 해관은 일종의 세금을 걷는 장소야. 세금. 근데 무관세잖아. 근데 조선 정부는 해관을 설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누구한테 부과를 했냐면 일본 상인들이 아니라 조선 상인들에게 부과를 했어요. 이거 어떤 식으로 부과를 했냐면 조선 상인들에게 이금을 부과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일본 상품 받아가지고 받아가는 이제 조선 상인들에게 통행세 이금을 부과한 거야. 그러니까 일본 애들 입장을 때는 이게 좀 자기한테 불리한 거죠. 왜냐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본 상품 가격이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일본 상인들이 반발을 하게 된 거야. 이거는 그 일종의 간세다, 비간세다. 얘네들 간세 일종의 비간세라는 게 있거든요. 간세는 아니지만 간세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비간세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철폐하다 하면서 그 당시 이제 해관을 공격하고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조선 정부가 물러났어요. 잘못했다. 그래갖고 있는데 그래서 조선 정부도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이게 간세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된 거야. 그래서 이걸 뭐냐면 그 개정해 달라고 일본한테 매번 요청을 하죠. 네. 근데 일본 정부가 그걸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죠. 자기들 좋은데. 그런데 이제 이게 들어줄 계기가 됐던 사건이 터지는데 이게 뭐냐면 조미통상조약이에요. 자, 이 조미통상조약은 예전에 요번에 작년인가 나왔죠. 1982년에 맺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조미통상조약은 따로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조약이 있어. 뭐가냐면 체국대회야. 체국대회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혜택을 받는 국가, 그죠? 그래서 이제 서로 조약을 맺을 때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는 그런 것을 체국대회로 하잖아요. 알다시피. 자, 근데 이제 일본이 강화도 조약을 내릴 때 이 체육대우도 어떻게든 좀 끼워넣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때 그 조선에서 체육대우는 안 된다 하면서 거절을 했던 거야. 근데 종일통상조약 때 조선 정부가 체육대우 집어넣네. 그래서 이제 이거 좀 개정의 필요성 있죠. 딜을 한 거지. 어떤 식으로 딜을 하는 거냐면 앞에 이제 조율통상조약 개정하자 너네들 요청대로 일단 관세를 설정해 주겠다. 그리고 양국의 유치 규제도 해주겠다. 대신에 체육대를 달라. 이런 식으로 딜을 한 거죠. 딜을. 그래갖고 이제 이때 이제 조미통상조약에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일본은 조총상민수령 무역장정에 영향을 받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내륙 그 통상권하고 연결돼 있어요. 조총산민수령 무역장정이 이제 나중에 얘기할 텐데 요 안에 내륙 통상권, 내지 통상권이 있거든요. 요걸 좀 받아 먹으려고 이제 한 것도 있어. 예, 등등. 그래서 이제 조선 측이 요거를 들어줬죠. 그래서 계양장 내에서 양국의 자연 유출 규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천재지변 등 비상시 일본에게 사전 통보를 해라 한 달 전에. 예.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사전 통보 기간 가지고 논쟁하다 방공용 문제 같은 것들이 등장했잖아요. 자, 하여튼 이런 것들 방법론의 원인을 제공했고, 그 다음에 이제 비관세를 폐지했어. 앞에 이제 이금 같은 게 많이 없잖아. 그래서 앞에 간세는 아니지만 간세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이금 같은 걸 폐지시키자. 대신에 너네들에게 이제 뭐냐면 간세권을 주겠다. 근데 주의할 건 이때 간세권 협정간세야. 협정간세가 뭐냐면 상호 합의의 간세를 부과하는 거야. 예.
그래서 원래 간세라는 것은 간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국가 주권인데 협정 간세 자체가 불평등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협정 간세가 이제 또 조미통상 조약에도 있거든요. 근데 이 교과서에서는 협정 간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조미통상 조약 내용에 자주적인 간세권 회복 뭐 이런 식의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협정 간세는 상당히 불평등한 요소다. 간세권 줬지만 서로 협정에서 하자. 그리고 나서 일본 측이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나라 이제 일본 측이 이제 요구했던 거고 일본 측의 요구를 우리나라 요구를 받아들인 거고 요거는 일본 측 요구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일본이 요구했던 게 체육대우 설치죠. 이거 조미통상장제 영향인데 조약 때문에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계기로 해갖고 이제 뭐냐면 어떻게 돼서 요 조미통상 체육대우를 이제 받고 그 당시 조총산민조약을 산민수역구역장정에 가지고 있는 내지통상권을 얻게 돼요. 내지통상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주의할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거 알고 있잖아요. 이게 조총산민수역구역장정의 이제 내용이 제일 중요한 체육대 종에서 이걸 해서 내지통상권을 이제 얻게 되죠. 일본이. 근데 말은 요 개정된 조율통상 조약 안에는 그 내지통상권 금지시키죠. 그럼 무슨 말이냐? 금지시키지만 조총산민수용무역장정에 있는 내용이 내지통상권을 끊어다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본문 자체는 없어요. 오히려 금지시킨다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금지시킨 게 아니라 요것 때문에 조총산민 수용무역장정 때문에 내지통상권이 주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조약을 보면 그 내용만 보고 이제 판단하신 분도 있어요. 내용만. 그게 내용만 보면 안 돼요. 내용뿐만 아니라 이것이 가지고 실제 영향이 어떤 건가. 실제 이게 어떻게 적용하는 것까지 봐야 돼. 나중에 얘기했지만 내지통상권도 엄밀히 말하면 그 조총산민 수용무역장정에 그거 없어요. 내지통상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고 근데 예외조항만 있죠. 그 예외조항이 확대돼 갖고 내지통상권은 이제 적용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없어. 이것도 금지시켜. 네. 그 개정된 조율통상조약이나 조총산민수역정도 내지통상권을 금지시키지만 법 조항 그 조약이 적용하는 과정에서 실제 인정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있는 그 조약이 갖고 있는 영향과 어떻게 적용된다 실질적으로 그것도 같이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안해운권과 연안무역권을 통합적으로 승인했고 이건 아마 조미통상조약과 조총 산민수용무역장 등의 그 영향을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함경도 지역에 사도 어치권 있고 아편 수입 금지 이런 것도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 내용들 시비가 나고 이건 간세에 관련된 내용이죠. 협정 간세. 18간은 이제 뭐냐면 비간세 일종인 이금 이런 것들 이제 폐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37간은 뭐냐면 방공령 관련된 내용이야. 예. 그래서 있고 한 달 전에 통보를 했는데 제대로 안 됐다 해갖고 이제 시비가 붙어갖고 방공령이 사건의 원인이 됐던 거고요. 자, 그래서 있고 등등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일본이 원했던 거 이거죠. 체육조약. 이걸 계기로 해갖고 그다음 내지통상권도 얻었죠. 네.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들어가서 자, 요거 내용도 이제 파악해 두시고요. 요거 네. 이런 것들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서양의 수도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서양의 수교가 됐던 그 대표적인 책이 조선책략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조선책략이 상당히 예전에 기출문에 나오기도 했더니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야. 그 부분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할까? 요건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27번이에요. 첫 번째 인증번호 27번입니다.